이 말만 잘 쓰면 평생 인간관계 편해진다. 어제 오후 이웃집 할머니가 현관 앞에서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절에 친정 가지 말고 시댁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흥분했고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 내가 시집살이 할 땐 안 그랬다고 말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딱 한마디만 달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싸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한마디가 정말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이 말은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줄이고 자식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친구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 인간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단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박 부장님은 직장 생활 30년 동안 후배들과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동료들은 박 부장님을 좋아했고 상사들도 신뢰했습니다. 은퇴할 때는 회사 역사상 가장 성대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하면서 원수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냐고. 박 부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단 3글자를 입에 달고 살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3글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박 부장님은 사소한 일에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더 잘못했어도 일단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부장님이 미안하다고 하면 상대방도 누그러들었습니다. 싸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안하다는 말의 힘입니다. 갈등의 불씨를 끄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하냐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굽히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최 사장님은 평생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설령 자기가 잘못했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의 체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자랐습니다. 아내는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최 사장님은 외로웠지만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폭발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들어본 적 없다고, 아버지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틀렸냐고 소리쳤습니다. 최 사장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원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 사장님은 변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2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최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가졌구나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승부욕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승부로 봅니다. 내가 사과하면 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과하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누가 먼저 굽히나 보자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관계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상처받고 둘 다 손해보는 것뿐입니다. 진짜 승리는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 여사님과 신우이는 10년 넘게 냉전 중입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를 두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로 한마디씩 하다가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버티고 있습니다. 시댁 행사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겨우 나눕니다. 정 여사님은 답답합니다.
사실 먼저 연락하고 싶습니다. 나이도 들고 가족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먼저 굽혀야 하냐는 생각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행합니다.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습니다. 둘 다 가족을 잃었을 뿐입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10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입니다. 평생 사과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사과하는 법을 모릅니다. 말 자체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외국어처럼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사과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사과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최근에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사과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환갑이 넘어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고 회복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 아내에게 잘못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 선생님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고생시켰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손주들에게도 잘못하면 사과합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고집센 아버지가 변했다는 것이. 하지만 기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도 행복합니다. 사과하는 것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 담겨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은 진심인지 아닌지 바로 압니다. 눈을 보고 목소리에 감정을 담고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제 큰 소리 쳐서 미안해. 약속 어겨서 미안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상대방이 이해합니다. 셋째,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지만이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한데 너도 잘못했잖아.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미안하다고만 해야 합니다. 넷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흥분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상대방이 진정했을 때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만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사과한 만큼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 미안하다는 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쌓였던 오해가 풀립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조 부장님은 이 비법을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사건건 부딪히던 아들과 지금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냉랭했던 부부관계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이웃들과도 편하게 지냅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즉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가졌는 줄 몰랐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실 미안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들도 중요합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이런 말들도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어렵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강할머니는 최근 손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손녀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녀를 잘 돌봐주고 효도도 했습니다. 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그래서 손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때 반대해서 미안하다고, 네가 옳았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인정해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할머니도 후련했습니다.